27년까지는 못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법적으로 그렇고, 또 예외 사유, 갱신 요구권, 10년 음, 갱신 요건이 보장되는데 갱신 요건 예외 사유는 또 뭐 차임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것도 아니죠. 없죠. 네. 그러면 전혀 문제되는 이런 게 사람은 못 없어요. 내보내는 네,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그 뭐 두 집 털어서. 털어서 뭔가 쓰고 싶은데 네. 여기는 좀 내보내긴 좀 수월하고 네. 한쪽은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이렇게 네. 되면 어려운 집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옆집을 그러니까 1년을 비워놓더라도 옆집을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어찌 보면은 그 뭐 내가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이런 권리금 문제가 아니라 네. 나는 아예 10년 보장된 사람이니까 네. 나- 내가 원하는 돈을 안 주면은 나는 못 나간다라고 할 네. 수 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네. 받게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뭐 변호사 자문도 구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글쎄 뭐 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권리 예, 예. 그 10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10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무조건 어쨌든 자기 마음에 드는 돈이 자기 기준에 그, 그 돈 아니면 그 합의금 아니면은 안 나가도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뭐 천천히 다루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들어온 지 한 5년 된 사람? 음, 그런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면 아직 내가 5년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부르는 금액이 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람이 그냥 만약에 그냥 있는다고 치면 그냥 앞으로 5년 전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년 정도 가서라도 이렇게 좀 저기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가게를 내놓고 음, 다음 사람한테 양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네. 어. 그럴 때는 이제 뭐 또 적당히 또 대처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람 데리고 오면 그거를 아까처럼 그게 안 돼라고 하면은 음,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요. 음, 그거를 이제 이런껏 그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음, 한번 사람 음, 만나보자라고 해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를 건물주가 이제 내가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건물주가 방해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와야 음, 구성이 돼야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액수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음, 건물주가 그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그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음, 들면 뭐 내용증문 보내서 네 어떤 사람 데리고 와도 뭐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방해가 분명한 거고요. 음, 근데 내용 증명은 통고서나 문자나 이런 것들은 사람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할 것처럼 하는데 음, 나가서는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주인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뿔난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음, 그게 뭐 어떻게 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잖아요. 음, 건물주가 방해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른 세입자가.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화난 것처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방해, 우회적인 음. 반대 이런 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요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막 그냥 무조건 내가 건물 주고 너는 세입자니까 그냥 나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액수가 너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합의를 좀 봐서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는 싫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세입자는 응, 건물주 나도 합의를 보려 그러는데 응, 건물주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안 그렇겠어요? 응, 시세가 이 네네. 정도인데 응. 아니 예를 들면 시세가 5천만 거기는 원인데 시세가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는 뭔 말인지 예, 알겠어요. 예, 네. 시각이 다르니까요, 네, 서로.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시세는 그렇죠. 5천인데 그럴 수 건물주는 있죠. 500만 원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죠. 그리고 법대로 하면은 누가 유리해요? 음, 저쪽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음, 대부분 건물주들이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그냥 내보내는 건 아니다라고 음, 하는데 음, 그 액수가 너무 작아요. 음, 세입자가 기대하는 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단 말입니다. 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싶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요것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죠. 뭐 이제 요것도 아까 음, 비슷한 논리인데요. 음, 만기는 4월 25일 아닙니까? 네네, 지금 요게 마지막 임대차 계약인가요? 이 사람하고 네, 쓴? 네네, 그러면 17년 4월에서 19년 4월 여부 쓰고 그 뒤로는 계속 묵시갱신된 거죠. 네네네, 그럼 묵시갱신되면 법적으로는 1년씩 연장되거든요. 네네, 20년 4월, 21년 4월, 22년 4월, 23년 4월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 이 계약이 연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네, 그걸 요령껏 그 묵시갱신 안 되도록 음, 아까처럼 음, 4월 25일 만기이기 한 때문에 3월 3월 24일, 25일 직전에 음, 이제 그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는 차임을 한 뭐 20%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음, 라든지 음, 그런 식의 이제 통보를 해서 묵시갱신을 막아 놓고요. 음,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건 좀 다르네. 아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제가 만기로부터 6개월 사이에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 갱신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음, 갱신 요구권인데 갱신 요구권은 그 만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요. 음, 만기로부터 6개월 사이가 아니고 음, 그래서 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5일 직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4월 24일 날 툭 통보서를 보냈어요. 이번에 연장은 좀 안 됐으면 하겠다. 또는 차임을 좀 인상했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음, 그, 그 계약 연장은 묵시갱신은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항하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까지 한 달 안쪽으로 그 갱신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더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음,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음, 그냥 자기는 뭔 소리야 난 10년 보장 받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의사 표시 갱신합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갱신합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묵시갱신 통보를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게 뭐지? 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가 좀 고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야? 나 10년 보장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내용 증명이 왔어. 네, 근데 내용 증명이 왔는데 나는 그냥 갱신을 할 마음이야. 내 네, 마음은. 네, 내가 이제 임차인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마음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임대인한테 통보를 안 했어. 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꼭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통보를 해줘. 해줘야 돼요. 예. 내 그렇게 문자로 나는 라도 갱신을 갱신합니다. 합니다라는 예. 문자를 보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안 보내면 그냥 내가 안 저 하는 계약이 걸로 종료됩니다. 그냥. 저쪽에서는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겠군요. 아니, 이게 종료가 되는 걸로 알겠군요가 아니고,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저쪽에서는 내가 안 하는 걸로 알겠네요. 임대인 상대방이 쪽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법적으로 지금 종료돼 네, 버린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임대인 쪽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받으면 한 달 안에 갱신합니다라는 그렇죠. 거를 답을 줘야 되는 네, 네, 네. 거군요. 네. 네. 그게 좀 이제 임차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네, 아니군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법적으로는 묵시적인 갱신이라고 음, 하거든요. 임대인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음, 근데 임차인도 아무 말을 안 하면 음, 묵시적 갱신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연장됐던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안 되도록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네. 못합니다. 또는 차임 인상을 해야만 나는 인상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료 몇 프로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퍼센티지를 제시하지 말고 네. 차임 조정을 원합니다라고 정도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의 효과만 막으면 되거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연장되는 거.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저희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순간에 실수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을 잘 못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머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돼요. 이 문제를.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음. 상대방 자극하지 않도록 또 최대한 기간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갔는데 네. 3월 내년 3월 3월 중순쯤 되면 23일 한번 연락, 한 3월 한 초쯤이나 뭐 10일 넘어서 한번 변호사님 더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네. 이 내용 증명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장을 받으러 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음, 상대방 자극을 내용 통고서로 보내면은 음,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겠지만, 음, 그죠? 음,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는 정확하겠지만 음. 상대방을 문서로 저희 보내면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긴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꼭 통고서로 보내야 되느냐라고 음,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어떨 때는 정확한 게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음, 어떨 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부드럽게. 음,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은 조금 더 문자 같은 걸로 해서 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형식도 통고서보다는 부드러운 문자로, 네.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부드럽게 네. 좀 더 음, 자극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제 그냥 넘겨버리는 게 음, 임대인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분이서 보내셔야 되니까 문자로 보내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 한꺼번에 이렇게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래도 되죠 뭐. 내용 증명보다는 그게 나은지 뭐. 거기다가 문자를 썼을 때 맨 밑에다가 이름을 두 이름을 넣어도 되잖아. 카톡에다 넣을 때. 조금 이제 그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예, 조금 건가요? 이제 애매하죠 그게. 아, 예, 좀 음. 애매하죠. 그때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주시면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그 무렵에 좀 자문을 네, 받으시는 게 네, 물론 이제 그분이 아주 영악한 사람이라 법을 네. 좀 잘 아는 사람이라 음, 아예 우리가 뭐 그 3월 그 말 무렵에 그런 그 통보서를 받기 전에 아예 미리 행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사실. 음, 나 갱신 요구합니다. 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음, 그러니까 아예 그 저 6개월 되자마자 음, 예를 들면 여기서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3, 2, 1, 12, 11, 10 이렇게 음, 되잖아요. 음, 10월 말부터 벌써 통보서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안 놓치기 위해서. 음. 나 다음에 갱신 요구합니다. 아, 그러면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오, 법적으로는. 그게 음, 정확하고 당당하고 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뭐 6개월 남겨놓고 5개월 남겨놓고 4개월 남겨놓고 그렇게 통보서를 와버리면 네. 우리가 아까 그런 액션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럼 그때는 또 방향을 바꿔서 네.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자가 온다거나 그러면 그때도 제가 다시 전화를 예, 예, 드리고 연락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연락을 하고요. 예, 예. 만약에 그런 문자가 없다거나 아무가 없으면 한 3월 번은 한 10일이나 뭐 예, 예, 이쯤에서 중순쯤에 제가 한 번 더 예, 문자 드리고 찾아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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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고 예, 그렇게 해볼게요. 예, 예. 근데 혹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나 이제 어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 이렇게 양도를 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계약 갱신 요구 문제가 아니라 권리금 회수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아까 만기로부터 만기로부터 네. 6개월 사이 네네. 그 사이에 권리금 회수할 권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내가 해주기 싫고 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다투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내가 만나는 줄게 음, 라든지 그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음. 했는데 되게 상황을 불편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요령인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집세를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든지 음.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재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집세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 아니 이제 그거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음, 법에는 그 시,
법이 좀 추상적인데 시세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올리지 마라라고 돼 그러니까 있거든요. 과다하게는 올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지금 받고 있는 시세가 예. 저렴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그 제가 이제 원칙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음, 마찬가지로 시세라는 게 또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는 시세대로 받았다, 시세대로 요구했다, 음, 또는 시세보다 많이 요구한 건 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 세입자는 그 시세보다 택도 없이 많이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재판이 붙거든요. 음, 그럼 그게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음, 근데 그 감정이 어떻게 날지가 애매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건물주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가 있다고 음.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시라고. 내가 말하는 시세라는 거는 주변의 시세를 떠나서 음, 지금 이제 17년, 19년도부터 네, 19년, 20년, 22년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세를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맞아요.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올렸으니까 싸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10%씩 올린다고 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20%까지는 올려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20% 정도는 집세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만 원이 120만 원 정도는 집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무리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아니 이제 이제 그것도 이게 맞아요. 무리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음, 그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음, 주변 상권이 다 죽어서 음, 시세 안 올린 게 건물주가 참아준 게 아니라 음, 더 내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세입자들은. 음, 근데 내려주질 않고 계속 유지를 했는 게 잘한 거냐. 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안 올렸으니까 많이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당치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는 감정으로서 결정을 해요. 음, 재판에서. 음, 물론 이제 한 번도 안 올렸다라고 계속 안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작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음, 보통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씩 오르잖아요, 음, 시세들이. 음. 뭐 차임 더 내고 하는데, 근데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죽어버리면. 음. 예. 근데 상권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상권이 아니니까 동네 네, 상권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살아났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주변 상권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예, 예. 항상 뭐 그거 그 차이니까 그렇죠. 많이 올리겠다 뭐 이런 예. 차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음, 그 감정하는 양반들이 그 뭐 자기들이 그 감정액을 음, 결정할 때 음, 주로 돌아다니면서 음, 묻더라고요.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음, 여기 얼마가 시세예요? 이러면서 음, 중개업소도 음, 돌아다니고 뭐 음, 이렇게 해서 음, 자료를 쭉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금 결정하실 때는 주변 상권을 좀 보고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어,